네, 두 번째는요. 이번 주 국내외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더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하는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금융시장에서 최대 변수가 있다면 역시 인플레이션이겠죠? 네, 맞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됐는데요. 거의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좀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네, 안 나가고 있나요? 네, 이 최근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년 대비 5.4% 오르면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이 소비자 물가 집계 품목에서 가격 변동이 큰 식품이나 또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 이 부분 역시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최근에 물가 이런 높은 물가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의 어떤 전조 현상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우리 방송에서도 하루 종일 이 소식을 좀 네, 다뤘었는데 그렇죠. 네. 예, 중고차 가격이 뭐 10% 넘게 올랐다라고 하니까 이게 뭐 반도체 칩이 좀 부족해지면서 신차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중고차를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바깥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경제가 좀 살아나려고 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보이는데 인플레이션은 이제 연준이 테이퍼링을 언제 할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준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어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워낙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입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지 아닌지 시장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죠? 반반으로 나뉩니다. 일단은요, 일시적인 상승이라는 견해를 좀 살펴보시면요. 지난달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의 3분의 1가량이 어떤 중고차 가격 지수였고 여기에는 여행 수요 회복이나 또 차량용 반도체 어떤 공급난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반영돼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공급난 부족이 해소가 되면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고요. 예. 반면에 반대 의견도 있는데 197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물가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웰스파고 은행의 어떤 경제학자에 따르면 이 저물가 환경을 조성하는 이런 요소들의 영향력이 점점 힘을 잃고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도 있는데요. 실제로 자국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가 되면서 관세가 점점 이 각국 간의 관세가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가 첫 번째 이슈에서 다뤘던 어떤 고령화 문제 여기에서 생산 인구는 줄고 또 소비 인구는 상대적으로 늘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또 그동안 점유율 확장에 열을 올렸던 디지털 플랫폼들이 이제는 좀 이익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압박에 몰리면서 어떤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 조짐 등이 어떤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쪽 의견 다 그럴듯하게 들리긴 하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만간 등판한다면서요? 네, 타이밍이 굉장히 좋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과 그리고 또 15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늘 밤부터가 되겠는데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은 미 하원과 상원에서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때문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나서는 거기 때문에 이 미국 연준의 어떤 입장 변화 또 체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난번 발언을 보면은 인플레가 좀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정상화된다는 게 확실시되기 전까지는 뭐 금리를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그 연준 의장이 하고 네. 있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물가가 오른다는 게 물론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하게 오른 물가는 경제 성장에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우리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뒤늦어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어제 이혁원 기재부 1차관은요, 이 코로나 확산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글로벌 통화 정책에도 변화가 감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 각국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돈풀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넌지시 비친 겁니다. 재정은 계속 풀겠다. 통화 정책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시겠지만 지금 단정 짓기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내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통해서 이 한은의 통화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 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관심 포인트는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소수 의견이 얼마나 나올지 여부입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10월이나 11월 회의에서 인상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데 참고로 올해 한국은행의 이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요. 내일과 그리고 8월, 10월, 11월 이렇게 총 4차례가 남아 있습니다. 내일 금통위는 금리 결정보다는 이주열 총재의 발언을 좀 주목해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